안녕하세요. 중고차 시장은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신차를 주문하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지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차가 정말 급하신 분이라면 어떤 방법이 없다 보니 중고차 매매 상사로 달려가면서 이런 중고차 수요가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자, 오늘은 중고차 시장의 과거 사례를 보면서 지금 현재 중고차 구매 시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중고차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헤이딜러가? 아니면 중고차 딜러가? 소비자가?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조금 과하게 얘기한다면 중고차 가격은 중고차 딜러가 부르는 게 가격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좀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없는데 중고차 딜러에게만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중고차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불리한 게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중고차 딜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쌓이게 된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이렇게 넘치는 시대고요. 중고차 딜러의 정보만큼은 아니지만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의 중고차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과거처럼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은 상당히 약해졌죠.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투명해진 중고차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건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동성, 자동차 시장 전체에 대한 변동성, 제조사의 악재에 대한 영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은 아주 들쭉날쭉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미래를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례의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된 모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스퍼가 나오기 전까지 경차의 왕자는 모닝이었습니다. 과거에 경차 이꼬르 마티즈라고 하는 강한 공식이 있던 시기가 있었죠. 이렇게 경차는 마티즈라는 이런 강력한 공식을 깨고 어떻게 경차의 왕자가 되었는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살짝 옆길로 잠시 새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닝에도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차 배기량을 1000cc로 상향할 거라고 예상하고 기아자동차는 1996년쯤 모닝을 출시할 목표로 자동차 엔진과 차체를 모두 만들어졌는데요. 정부에서 경차 배기량을 1000cc로 가닥 잡는 듯 하다가 갑자기 8000cc로 유지하기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아자동차는 엔진과 차체 모두 다 만들어 놨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닝의 출시를 포기하고요. 이런 모닝의 정보를 서랍 속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IMF 때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던 기아자동차는 2001년 현대자동차와 합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시기가 절묘했던 건지 누군가의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2003년 정부는 경차의 기준을 그때 출시도 되지 않았던 모닝의 스펙과 동일한 배기량 1000cc로 상향을 하고요. 차체 크기도 모닝의 크기만큼 조금 더 늘려주는 경차 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키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닝은 2004년도에 어렵게 서랍 속에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차 시장을 독점했던 마티즈보다 어떤 내세울 만한 장점이 너무 약했던 거죠. 경차 기준 변경은 2008년부터인데 모닝은 2004년에 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 출시될 때만 해도 경차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경차의 마티즈보다는 차체가 좀 크지만 경차가 아니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차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닝을 탈 바에는 차라리 프라이드나 액센트를 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모닝이 세상에 나왔지만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버티다 어느덧 2008년 1월 1일이 됐어요. 드디어 모닝은 경차라는 딱지를 받게 되는 거죠. 어제 나왔던 차와 똑같은 차인데 경차 딱지라는 부분만 하나 더 달라진 모닝. 근데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 내가 스타가 되어 있었다. 모닝이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전날만 해도 쳐다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 경차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그러면 기존의 경차인 마티즈보다 실내가 넓어서 좋네, 마티즈보다 배기량이 높아서 좋네, 좀 더 안전해 보여서 좋네 라고 같은
같은 경차 조건이라면 마티즈보다 모닝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음날 눈을 뜨니 이렇게 스타가 되어 있던 거죠. 그렇게 계약이 순식간에 늘어나면서 주문하면 원래 다음날 봤던 게 당연했던 모닝의 납기가 이런 인기가 더해지면서 4개월의 생산 납기로 순식간에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과 같을 때는 신차 생산 납기가 4개월이면 뭐 그 정도는 양반이네 하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문하면 차가 바로 나오는 게 상식처럼 느껴졌던 시절이라 이런 4개월의 납기는 현재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18개월 이상의 그런 느낌과 비슷했었나 봅니다.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우리 국민들은 4개월을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서 지금처럼 중고차 시장으로 문을 돌리게 되고요. 소비자들이 모닝 중고차에 몰리게 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지는 아마 제 기억엔 거의 첫 번째 사례가 모닝이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모닝의 중고 시세가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죠. 자, 이렇게 데뷔도 못할 뻔한 역경을 겪고 정말 어렵게 데뷔를 했지만 인기가 제로였던 미운 오리새끼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백조가 되었던 모닝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자, 오늘 옆길로 좀 과하게 샜죠.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넘어오면요. 그 당시에 중고차 시장에서 신차보다 비싸게도 팔렸던 모닝의 중고차 시세가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닝의 생산 납기가 점점 정상화되면서 거품이 많이 껴있던 모닝의 중고차 시세가 서서히 꺼지면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중고차 시세가 가장 뜨거웠던 2008년 모닝을 중고차로 구매했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차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 시세라는 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을 더해서 2008년도에 끼어있던 모닝의 중고차 거품 가격까지 빠지면서 더욱더 손해를 보면서 자동차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더 있어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두 번째 사례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일반인 분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지만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이 LPG 차량을 구매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법규가 한번 개정이 됩니다.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다. 자, 예측이 되시죠? LPG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던 차량인데 이 차량을 5년이 지난 중고차는 일반인이 살 수 있다 라는 공시가 되자마자 기현상이 생깁니다. 1년에서 4년 된 LPG 차량은 시세가 상당히 낮은데요, 5년차 된 차량들이 거의 신차 가격 수준으로 급등하기 시작하죠.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LPG를 타고 싶은데 신차는 살 수 없는, 가장 사기 좋은 차가 5년 된 LPG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중고차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거품이 꺼지면서 서서히 원래 시세대로 거의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렇게 과거의 사례를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수요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영향, 신차가 빨리 안 나온다든지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품이 끼어있는 중고차 시세는 기간의 문제지 언젠간 원래대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고차 가격에도 거품이 상당히 많이 껴있죠. 신차 납기가 당분간은 이렇게 쉽게 당겨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중고차 시세도 한동안은 이렇게 고공행진은 유지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중고 시세가 지금보다 더 오르기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보통 처음에는 차량 수요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수요가 중고차 수요로 넘어가면서 중고차 시세가 상당히 급등하는 현상은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금리가 상승되면서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새로 차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타는 차를 수리해서 더 타자는 수요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중고차 시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나 주변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시세가 꺾일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제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이런 거품이 생각보다 빨리 꺼진다면 아까 모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고차 거품이 가득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년 후에 이 차를 매각하실 때 자연스러운 중고시세가 떨어지는 감가상각 부분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차가 급하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신차가 안 나오니 단순히 중고차를 볼까라고 한다는 분들이라면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거품이 꺼졌을 때의 상황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동차는 사는 순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래요. 이런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의 흐름도 장기렌트 영업을 하시는데 당연히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장기렌트 영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부분도 추가로 더 내용을 좀 정리되면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